안녕하세요, 지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인스타그램에다가 타로 Q&A를 하겠다고 궁금한 거를 적어달라고 이제 무무를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질문을 한 5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해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Q&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78장 안에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게 신기해요. 카드마다 다 뜻이 담겨져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타로에 관심은 있지만 타로를 배워본 적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일단 타로 카드 유니버셜 웨이트 78장 안에는 78장 한 장 한 장이 다 의미가 있어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78장 중에 22장이 메이저 카드고 56장이 마이너 카드인데 메이저 카드에는 사람의 인생의 큰 흐름이 담겨져 있고요. 마이너 카드에는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어떤 행동이나 재정 상태, 생각, 사고 이렇게 세부적인 상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타로 상담을 잘 하려면 타로 카드의 키워드만 외워서는 안 되고 타로 카드 한 장 한 장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학생 때요. 중학생 때 그 당시에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그 학원에서는 딱 시험 기간에 딱 돌입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교과서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왜 시험 문제에 보면 중간에 전치사를 맞추는 이제 그런 시험도 있잖아요.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영어 지문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시험 기간에 학원에 가면 A4 용지 딱 빈 백지를 줘요, 선생님이. 그럼 거기에다가 영어 지문을 1과부터 3과 맞나요? 1과부터 3과까지 그 영어 지문 3개를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외우지 못하면 집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라도 외웠어야 됐고요. 뭐 사회나 과학, 교과서에 보면 굉장히 글이 되게 길잖아요. 그것도 다 외웠어야 됐어요. 사회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이 백지를 이렇게 주면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글을 20줄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다 외워서 적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 다음 기말고사까지 연결이 안 돼요. 왜냐면 내용을 이해한 게 아니라 단순히 머리로 암기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기말고사 때는 또 그 시험 범위를 똑같이 외워야지만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습관이 돼서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도 좀 상위권을 유지를 하기는 했었는데 등수는 유지가 되지만 이해를 한 건 없으니까 친구들이 이거 뭐야? 물어보면 저는 설명을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머리로 그냥 외우기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타로도 마찬가지예요. 타로 카드에 있는 키워드만 외우려고 하면 리딩이 안 돼요. 내담자와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로 카드 한 장 한 장이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상담가들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하고 내적 성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타로 카드를 봤을 때와 내적 성장을 하고 나서 타로 카드를 봤을 때 그 카드 한 장을 보고 생각하는 깊이가 굉장히 많이 깊어지고 처음보다는 더 확장된 리딩을 할 수 있거든요. 타로 카드 키워드만 외우는 게 아니라 타로 카드 한 장 한 장이 주는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고 그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타로 카드에는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일을 마주했을 때 타로 카드의 그 메시지들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을 할 때 수강자가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1대1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 아카데미는 거의 1대1 수업을 하는데 당연히 수강생들마다 역량이 다 달라요.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는 수강생도 있고 속도가 정말 느린 수강생들도 있는데 그 수강생들이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 파악을 해야겠죠. 말주변이 좀 없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이론할 때는 굉장히 잘 따라오지만 리딩을 할 때
키워드대로만 리딩하려고 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말을 더 붙일 수 있는, 살을 더 붙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해서 수업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가끔씩 성인 ADHD를 가진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속도가 느리다기보다는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1시간 수업을 한다고 하면 한 30분이 좀 넘어가면서부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중간중간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내용을 조금씩 넣죠. 그리고 수업 속도를 떠나서 선생님들마다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선생님들은 리딩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선생님도 있고, 타로카드 자체를 이해하는 걸 어려워하는 선생님도 있고, 내 남자 앞에서 얘기할 때 딱 막히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카톡 상담은 누구보다 잘해요. 글 적는 건 엄청 잘해. 근데 막상 말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선생님들, 반대로 말로 하는 건 잘하는데 글로 적는 게 어려운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리고 말하려고 하는 요점이 뭐지? 싶은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이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가를 좀 파악을 해서 다듬어 가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 편이고, 정해진 회차가 있는데 그 회차를 다 채우고도 정해진 커리큘럼이 다 나가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2회 정도는 무료로 보강을 합니다. 제 목표는 수업 회차를 채우자, 이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수강생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타로 상담가를 본업으로 하고 싶다든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부업으로 하고 싶다라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라도 꼭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 상담이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온라인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은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는데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오는 손님은 잘 없다, 이런 질문이겠죠.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할 때 꾸준함입니다.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도 리뷰 많은 순을 보게 돼요. 배달을 시킬 때도 같은 치킨 브랜드인데도 리뷰가 많고 리뷰가 좋은 곳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오픈된 곳보다는 리뷰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이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컨텐츠를 올릴 때 나에 대한 신뢰도를 쌓을 수 있게 하려면 꾸준함이 제일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처음 이제 개설을 해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그래도 하루에 1개는 피드를 꼭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좀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스토리를 좀 꾸준하게 올리면 좋겠죠. 나 지금 게시물로 올리지 않지만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 나라는 상담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꾸준하게 나를 어필을 해야 됩니다. 인스타 한지 얼마 안 됐고 일주일에 1번, 2번 정도밖에 홍보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꾸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어필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제가 올린 게시물이 758개가 있다고 합니다. 758개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쓴 시간은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 계정은 제가 2020년부터 해왔던 계정이거든요. 그럼 지금 5, 6년 동안을 제가 게시물을 이렇게 올려온 피드인데, 근데 5, 6년 동안 올리기는 했지만 이거를 보는 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쵸? 게시물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10분을 썼어요, 예를 들어. 근데 이걸 보는 사람들은 1분도 안 걸려요. 이걸 다 보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쵸?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할 때는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신뢰를 좀 쌓는다고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내가 얼마나 이 일에 진심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이 일을 너무 하고 싶다고 간절하게 좀 원하면 원할수록 저한테 상담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져요. 내가 지금 이 직업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면 그 기운이 나의 피드를 보는 사람한테도 다 느껴져요. 인스타그램을 올릴 때는 그냥 후기만 주구장창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진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진정성 없이 그냥 이렇게 후기만 올리고
뭐 오늘도 오픈했습니다. 이런 글만 계속 올리게 된다면 우리 내담자들한테 또 신뢰를 주는 글은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의 들어간 글을 꾸준하게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정 주제 상담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일은 너무 잘하는데 연애를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연애를 못하면 일도 못하고요. 일을 못하면 연애도 못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모든 문제는 하나에서부터 출발이거든요. 자, 연애를 못한다는 거는 상대방의 기분과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뭘 싫어하는지 이렇게 상대방을 파악하거나 감정을 파악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때 어떻게 상사가 뭘 원하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쵸? 그래서 연애를 못하면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유가 일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금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도 똑같이 문제가 있어요. 꼭 상대가 화를 내야지만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대가 계속 이건 좀 별로야 라고 신호를 주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꼭 상대가 이 끝까지 화가 나야 그제서야 안 할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돈 관리를 할 때도 좀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금전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습관보다는 문제가 터져야지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특정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대부분 다른 부분에서도 형태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모든 걸 다 경험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을 자꾸 살피고 나와 가까운 사람의 삶을 살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나 나의 삶을 먼저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로 하여금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났고 이 장점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작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나와 대화를 많이 하고 나의 삶을 살피고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으면 상담을 할 때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제가 첫 번째 Q&A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나와의 대화를 많이 하고 뭔가 깨닫는 게 많으면 내적 성장이 많이 돼요. 그럼 이렇게 내적 성장을 하면 할수록 내담자를 만날 때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고요. 타로 카드보다는 사람을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내적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는 상담가일수록 상담은 더 잘합니다. 타로 카드 키워드를 많이 외웠다고 해서 상담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타로 카드가 많다고 해서 상담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나와 얼마나 대화를 하는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살피는가, 내적 성장을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실력 있는 상담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타로를 하게 된 이유와 방황기. 타로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꽤 많이 얘기를 했었고 한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저는 재밌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이유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타로를 언제 한번 학생 때 보러 갔어요. 학생 때 타로를 보러 갔는데 그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게 정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타로에 대한 신뢰가 확 올라갔죠. 아, 타로가 이렇게 잘 맞는구나. 그래서 종종 이제 타로를 보기 시작하다가 이럴 거면 내가 배워서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배워서 내 타로도 한번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직업을 해야겠다. 처음부터 이걸로 돈 벌어야지.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것도 보고 주변 친구들 것도 이렇게 봐주다가 그럼 나 060에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해서 이제 060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계속 10년 이제 넘어가는 오랜 시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까지 저도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방황기라고 하면 뭐 슬럼프인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도 슬럼프는 많았죠. 엄청 많았죠.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타로 하는 분들, 타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을 때도 아니었고요. 유튜브로도 이렇게 활성화가 될 때도 아니었어요. 이런 직업적으로 고민이 있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정말 제가 슬럼프를 겪으면서 느끼는 거는 더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거든요. 더 확장하고 싶은데 뭔가 막혀 있다고 느낄 때. 근데 그럴 때 정말 성장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제가 러닝을 정말 좋아하는데 러닝을 할 때도 어느 날은 굉장히 잘 뛰어지는 날이 있는데 어느 날은 좀 되게 처지는 날이 있거든요. 속도가 안 나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왜 속도가 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나의 루틴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지금 몸 상태가 이런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빠른 속도로 뛸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파악을 하고 좀 재정비를 하면 그 다음에는 더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직업에서의 슬럼프가 왔을 때도 이 슬럼프가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이유 파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유 파악을 이렇게 해보면 기본이 뭔가 안 됐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매출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처음에 다짐한 것과 초점이 조금 흐트러졌을 때 슬럼프가 와요. 그러면 그 슬럼프를 겪으면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번아웃이 왔지? 이런 처진 시기를 겪고 있지? 왜 막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딱 파악을 하고 그걸 딱 고치는 순간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한계에 부딪히고 슬럼프를 겪고 또 그거를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정말 엄청나게 성장되어 있는 나를 발견을 해요. 이 점술에 대한 관점도 좀 많이 확장도 되고 나의 가치관이 더 확고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슬럼프가 무섭다. 슬럼프가 왔을 때 그냥 포기해야겠다. 나랑 안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왜 슬럼프가 왔지? 라는 그 이유를 자꾸 파악을 하려고 해야 되고요. 그 이유를 파악하고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보다 더 단단한 상담가,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5개 질문으로 Q&A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좀 보고 또 질문을 모아서 이렇게 Q&A 영상으로 제가 중간중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